자, 문재인이가 그 짓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참 공포스러운 침묵 혹은 동조라고 봅니다. 해군은 자기 밥통이 밥그릇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해군 중에 내놓고서 반대한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군 중에 가장 고급진 전자전 시스템과 가장 고급진 레이더를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해군 레이더 엄청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대항해군 그 항공모함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인사 중에 하나가 전 해군 참모총장 김정수죠. 그래서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2021년 말인가 22년 초에 취임했는데 문재인이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갔거든요. 그 대못 박아놓고 그거를 저기 그 누구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항모파의 수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김 장군님이 나는 항모 진짜 반대했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어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럼 해군은 그렇다고 치고 해군의 참 오점이에요. 해군의 흑역사입니다. 이 항모에 대해서 제대로 들이받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해군의 일부 간부는 그런 간첩이냐. 간첩은 아니더라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다 별 달고 다 내 영화 누린 다음에 망할 테니까 그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또 카이도 좀 문제죠. 카이 이제 강구형은 공군 출신이죠. 공군도 이 전자전, 레이더 및 요격에 대해 오늘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이 짧아서 설명을 못할 뿐이지 훨씬 잘 알고 있겠죠. 강구영 씨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 사람은 전 공군 참모 차장이었고요.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고 현 카이 사장이죠. 자,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항모파의 반역을, 저는 이거 반역이라고 봅니다. 진압한 다음에도 이 강구영 사장이 KF-21N 함재기를 띄워서 반역을 되살리기 시도했다고. 제가 이게 용서가 안 돼, 이 사람. 이 사람은 강구영 씨 기대하세요. 당신은 나한테 두고두고 맞아. 내가 두고두고 내가 오다가다 비판할 테니까. 그때 제가 그게 서울에 있었던 그 무슨 9월 달에 있었던 그 전시회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거기에 카이가 함재기를 출품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강구영 씨한테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거 하지 마라. 지금 항모파 반역 간신히 진압한 상태다. 완전히 생까고 출품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뭐 간첩 같지는 않은데 탐욕인가 아니면 이게 바본가 어리석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데려다가 좀 뭐 한 4박 5일 잘 이렇게 물어봐야 좀 얌전하게 책상에 앉혀놓고 그래야 알 텐데 제가 뭐 그럴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평론가를 얘기를 들면 고급진 기자 평론가들이 이 사정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항모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항모 이거 안 되는 얘기다. 야, 그 중국 간첩 같은 소리 하지 마. 문재인한테 그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나? 그런 말을 마땅히 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지? 시청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현대중공업이에요. 요번에 마덱스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전시회. 거기에 이제 다 죽어 나자빠진 항모 모델 만들어서 갖고 나왔어. 윤석열 정부가 항모파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도 2024년 마덱스에 항모 모델을 갖고 만들어 나와서 항모를 띄워. 현대중공업 안의 특정 임원들은 이게 간첩이냐? 아니면 바보냐? 현중 사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간첩인지 바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지금 항모파 진압된 지가 언젠데 해군에 썩어빠진 이상한 인맥이랑 짝짝꿍해서 항모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 짓거리를 저지른 거예요. 당신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 정신 차려. 그래갖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해처자시겠어요? 정신 차리라니까.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좋은 점은 뭐냐면 해군에서 갈고 닦은 이 전자전 시스템이 KF-21에 바로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를 아주 조금만 아주 조심스럽게 쏴요. 이거 이제 국내에서 별로 이런 말 하신 분들이 없는데, 아마 고급 전투기 몰아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좀 아끼셔서 그럴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레이더를 켜는 순간 상대방의 전자전 시스템에서 나의 방위각과 고도각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AA가. 그래서 레이더를 임계치 이하, 그러니까 임계치라는 건 뭐냐면 이 임계치 이하의 출력을 내면 이게 마치 이 파란 것처럼 이게 임계치가 이게 이 점점선인데 이 파란 파장처럼 보이잖아요. 자연의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보이거든. 백그라운드 전자파처럼. 자연 상태에서 허공에 존재하는 전자파처럼 보인다고요. 임계치 이하로 출력을 낮추고 또 주파수를 도약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컴퓨터가 똑똑하면 그것조차도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레이더를 어떻게 쏘는 거야? 이미 1990년대에 F-22 할 때 이미 미 공군에서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F-22가 처음 5세대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F-22의 그 전자전 시스템이 ANALR94입니다. 그리고 F-22의 레이더가 APG-77입니다. 그런데 ANALR94가 레이더보다 2배 민감해요. 단지 얘는 목표 타겟까지의 거리나 타겟의 이동 속도는 몰라. 그 대신에 타겟의 AA, 즉 다시 말해 타겟의 방위각과 고도각은 1도 오차 안으로 잡아내요.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잡아낸 걸 가지고 A사 레이더한테 넘겨줘. 그럼 A사 레이더가 그 방위각 고도각에 맞춰가지고 순간적으로 한번 픽 쏴요. 레이더를. 그리고 딱 꺼. 그걸 이제 싱글 브러쉬라 그래요. 허공에 붓을 한번 칠한 것 같다 이거지. 붓, 싱글 브러쉬. 그래서 그 딱 방향각 딱 한 번 해갖고 160km에서 241km 이건 정보에 따라 달라요. 다 감춰져 있어갖고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어요. 160에서 241km 떨어져 있는 1제곱미터 크기의 타겟을 단 한 번 붙일로 거리와 이동 속도를 식별해야 돼요. 그게 30년 전 F-22에 요구됐던 조건입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알려진 거예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F-35의 그림인데요. 예. F-35의 그림인데, 아시다시피 A사 레이더는 여기만 달려있죠. 그럼 여기, 10군데 이건 뭐냐? 이게 다 전자전 쪽이에요. 전자전 수신 안테나들이에요. 전자전 수신 안테나들이에요. 이거는 그림이 제가 이제 외국에서 따온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뭔가 앞으로 쏜 것 같잖아.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비능동이에요. 듣고만 있는 애야. 남의 말 잘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 백모같이 이렇게 날뛰지 않고 외운에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얘가 그런 애예요. 얘는 바깥으로 송신 안 때려. 굉장히 민감하게 전파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귀가 10군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에미터 로케이팅을 해요. 에미터라는 게 뭐냐면 전파 소스를 얘기합니다. 에미션. 우리가 배기가스 에미션, 배출가스 그 에미시예요. 에미터 로케이팅. 전파 소스를 어느 위치라고 공간 좌표를 로케이팅하는 게 아니라 방위각 몇 도, 고도각 몇 도 그렇게 로케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A사 레이더가 거길 향해 AA 정보죠. AA 정보 받아가지고 바로 탐지 추적 딱 들어가는데 이거를 Electronic Support Measure라고 그럽니다. ESM. 이게 ESM이에요.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자전하고 A사 레이더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적외선과 A사 레이더도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A사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물체의
두세 가지 특징이 있죠. 물체의 타겟까지의 거리와 타겟의 이동 속도가 그걸 알아내는 거는 에이사 레이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할 때 지표의 높낮이 이거를 지형지물을 그러니까 좌표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건 에이사 레이더밖에 없어요. 여기가 20m, 여기 30m, 20m, 30m, 10m. 저기 5m 푹 꺼졌다. 이건 에이사 레이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체성, 거리, 이동 속도 이건 에이사 레이더만 해. 그런데 적외선은 에이사 레이더처럼 천지사방에 전파 뿌리지 않으면서 정확한 이미지, 영상,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열을 가진 물체가 점점 선명해진다 혹은 점점 멀어진다. 이거는 적외선이야. 두 개를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상과 수치 좌표가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게 센서 퓨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5세대 전투기 센서 퓨전 하는데 그 센서 퓨전이라는 게 지금 보셨잖아요. 전자전 시스템과 에이사 레이더가 어떻게 센서 퓨전한다. 또 마찬가지로 적외선과 에이사 레이더도 센서 퓨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적외선, 에이사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이 세 개가 엮이는 거. 예, 그게 센서 퓨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민감하고요. 예. 훨씬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더보다 얘가 먼저 아는 거예요. 전파를 상대방이 발신했을 때는, 상대방 미사일이 전파를 쐈을 때는 에이사 레이더보다 얘가 더 민감한데, 우리 쪽에 고정 표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GPS 코드라 뭐 이런 걸로 해서 관성학법으로 때릴 수 있는 고정 표적이 아니라 우리 쪽에 이동 표적이라면 배라든지 비행기라면 상대방 미사일은 레이더를 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알아내야 되니까. 쏘는 순간 내가 감지하는 거라. 전자전이. 그리고 나서 에이사 레이더한테 넘겨가지고 그걸 요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자체가. 예. 자, 그래서 5세대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과 에이사 레이더의 센서 융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자전 시스템의 전파 소스 2차원 AA를 특정하는 이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수상한 전파 패턴을 식별해서 그 소스의 방위각과 고도각을 특정한 다음에 레이더가 해당 방위각 고도각으로 추적빔을 짧게 쏘아서 순식간에 타겟의 거리와 이동 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둘이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전자전이라고 생각하는 주파수 흉내내기, 뭐 교란하기, 뭐 지지기, 재밍하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하면. 이 KF-21에 한국 해군이 20년 동안 갈고 닦고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어떤 경지에 올려놓은 이 전자전 노하우를 KF-21에 이식하는 거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모릅니다. 짐작합니다. 기술이 같은 기술인데 뭐 그게 힘들어. 예,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함정이 전자전을 해왔어요. 대한민국 해군이. 따라서 중국 전투기, 중국 함정, 중국 방공 레이더의 전파 특성에 관해 미국 다음으로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서해를 마주하고 계속 얼굴 마주했었으니까. 물론 미국도 이제 미 공군은 있는데 공군이 그렇게 전자전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군배가 계속 떠다니니까. 미 해군이 대한민국 서해에 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함정 방공 레이더 전투기의 전파 특성을 아마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다. 우리가 많이 축적돼 있다. 해군 이건 칭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전부 해군 칭찬하려면서 단 하나 문재인 때 왜 대양항모 항공모함 그따구 개소리에 들이박지 않았냐. 왜 그 간첩 소리에. 그게 하나 불만이에요. 우리 해군 아저씨들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전파를 발신하는 소스를 방위각과 고도각을 바로 뭐 0.1초, 0.001초 만에 알아내? 이 탐지 기술이 있어. 이 기술, 전투기에 말고, 함정에 말고 또 어디에 쓰여? 이거요, 미사일에 쓰여요. 무시무시한 미사일.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잘 안 파는 미사일에 쓰여요. 이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방공망의 레이더를 사냥하는 미사일. AGM-88 함.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상대방 레이더가 발신해내는 전자파를 쫓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전자파를 쫓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자파 소스의 방향을 계속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맞네, 이거네. 아까 전자전 시스템과 뭐가 달라요? 원리가 같잖아. 그 다음에요. AGM-1584 LRASM. 이거 어떤 이제 그 유튜버들은 미국이 그 중국 배의 전파 특성을 다 그 미국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저런 거 못 만듭니다. 그러거든요. 저게 무서운 놈인 게 미사일이 이동 표적 노리려면 레이더 켜야 되잖아. 미사일이 레이더를 켜는 순간 상대방은 내 미사일에 레이더가 켜졌다는 걸 알고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사일을 레이더 안 킨 상태에서 이동 표적을 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LRASM이에요. 적함 하나하나의 전자파 지문이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사일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 적함이 있는 부근으로 띄워보내면 얘가 그 부분까지 간 다음에는 그 전자파 지문을 발생하는 적함을 쫓아 들어가서 깨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을 길이 없다고. 미국이 이런 무기 한국한테 잘 안 팔아요. LRASM은 안 팔았고요. 함은 반품이만 팔아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안 파는 게 아니라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못 파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아까 함미사일 이제 보기 전에 이게 세 가지 모드거든요. 미리 입력된 좌표를 공격하는 거. 이걸 프리브리프트 모드라 그래요. PB. 그 다음에 함미사일을 달고 가는 전투기가 적 레이더를 감지했어. 그래서 어느 방향인지 알았어. 그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이 적 레이더의 방위각 고도각을 알았어. 그럼 그 정보를 자기가 배에 달고 있는 함미사일한테 전화해갖고 함미사일을 보고 거기로 가라고. 그 방위각 고도각 따라서. 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 그걸 셀프 프로텍션 모드, SP 모드라 그래요. 다른 거 하나 뭐냐면 함미사일 자체 안에 레이더파를 감지하고 그 레이더파의 방위각 고도각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함미사일을 그 감지 능력을 켜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센서 돌리고 있는 거고 전자전 센서. 함미사일은 함미사일대로 전자전 센서 돌리고 있어서 오다 가다가 걸리면 두드려 까는 거. 이걸 타겟 오브 오퍼튜니티 TO 모드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한테 판 거는 이 중에서 미리 입력된 좌표 공격 모드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진 북한 레이더만 까야지 중국 레이더 못 가는 거지. 예를 들면. 네. 무서운 애죠. 상대방 방공망을 작살나는 애인데. 네. 상대방 방공망 작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GM-1584 LRASM 중거리 공대함 미사일. 이건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 전함의 전파 지문을 입력시킨 후 발사를 하면 미사일이 적 전함 부근까지 간 다음에 스스로 해당 전파 지문을 추적해서 공격을 해요. 레이더를 켜지 않기 때문에 적 전함으로서 이걸 방어하기가 정말 어려운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안 주죠. 겁나니까. 네. 좀 잘못했네요. 똑같은 AGM-1582여갖고 158C가 아니라 158A JASM을 했네 이거. 네. 어쨌거나 뭐 생기긴 저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항공모함 바람 잡았을 때 이걸 그 당시에 VIP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해군도 국방부도 기자평론가도 아무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죠. 이거를 판을 뒤집은 건 윤석열입니다. 윤 대통령이에요. 취임하자마자 항모파 수교에 참모총장 김정수를 경질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주저앉혔죠. 예,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을 구한 일입니다. 예. 그 이후 우리나라 해군은 전자전 시스템 고급화, 그 다음에 해공 요격미사일 탑재가 굉장히 좋은 요격미사일이에요. KDDX 구축함 계획을 앞당기고 한 1, 2년 앞당겼죠. 잠수함 및 소나 고급화, 이거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합동 화력함 개발, 수상 수중 드론 유령 함대 구축 등 지능적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 그럼에도 카이 강구형이나 현대중공업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바람하지 않는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되살리려 기도했죠. 이는 탐욕인가 어리석음인가 간첩질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데려다가 신문을 안 해봤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이 지난 20년 동안 갈고 닦은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 주춧돌, 전파소스 방위각 고도각 탐지지능, 즉 전파소스 AA 탐지지능은 극강의 속도로 극단적 변칙 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HGV의 AA를 찰나에 식별하여 요격 시스템에 제공하는 세계 최강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요격 시스템은 에이사 레이더와 미사일인데 이 모두 최고급이며 국산입니다. 요새는. 예,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전자전 시스템 기술은 곧바로 KF-21에 이식되고 있습니다. 전자전에 있어 KF-21은 앞으로 진정한 5세대 전투기 F-35급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거의 거기에 이를 거예요. 또한 전자전 시스템과 에이사 레이더 사이의 센서 융합에 있어서도 아까 전자전 시스템과 에이사 레이더는 완전히 역할 분담해서 같이 뛰죠. 그게 센서 융합인데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해줬는데 적외선 EOTS, 그러니까 이거 다 적외선 쓰는 거예요. 일렉트로 옵티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뿌려주는 건데 적외선으로 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타겟을 식별할 수 있는 EOTS죠. 타겟팅 시스템 EOTS. 또 EODAS 이거는 이제 비행기 주위에 적외선 감지 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구 스피어가, 그러니까 둥그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 뭐 미사일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감지되는 거예요. 그게 EODAS거든요. Distributed Aperture System이죠. 그것 다 적외선이에요. EOTS나 EODAS 쪽의 센서 융합은 또 이제 별도의 과제예요. 그 센서 융합이 결국 세 개거든요. 하나는 적외선 파트, 하나는 에이사 레이더 파트, 하나는 전자전 시스템 파트. 전자전 시스템도 이게 핵심이 센서니까 핵심이 안테나예요. 아까 그 수신 안테나. 이 세 개를 어떻게 융합시키냐. 예. 또한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갈고 닦은 전자전 시스템 관련 기술은 적 방공망 레이더를 사냥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함 같은 것과 적 전압의 전자파 지문을 추적하는 공대함 미사일 AGM-158CL 레즘 같은 것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전투기 전함 방공 레이더의 전파 특성을 몽땅 축적해 놓았다고 추정된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무시무시한 괴물을 키워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